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도함수는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식을 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을 때 합성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그 두 함수의 비율, 도함수지요.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미분은 다 배웠으니까 이제 바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세요. 둥근 기구 안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둥근 기구는 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둥근 기구는 구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둥근 기구 안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기를 불어넣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피가 점점 커질 거고, 그리고 반지름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때 기구의 부피가 그 증가하는 비율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100세제곱센티미터/세크, 이런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름이 50cm가 됐을 때 기구의 반지름은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그러니까 반지름을 미분한 값을 구해줘라 라는 뜻인데, 제시는 지름이 얼마일 때라고 제시했으니까 반지름은 그것의 반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름이 50cm일 때라는 것은 반지름이 25cm일 때라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그런 구의 부피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적분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V는 부피를 뜻합니다. R은 반지름, V는 Volume 이란 뜻으로 썼고, R은 Radius 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래서 부피와 반지름을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피 V는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그러면 V라는 것도 R이라는 것도 바람을 계속 불어넣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T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T의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값이니까 양변을 T로 미분을 합니다. 같은 거였으니까 T로 미분해도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왼쪽은 DT분의 DV가 될 거고, 오른쪽은 함수 R의 3승이 있어요. 그럼 우리 연쇄 법칙을 배웠죠. 곱해진 상수 3분의 4파이는 그냥 곱하고, 어쩌고의 3승이니까 미분하면 3 어쩌고의 제곱. 근데 끝나면 안 돼요. 어쩌고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DT분의 DR 곱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해서 3은 약분해서 치워버리고, DT분의 DV를 문제에 제시를 해줬어요. 100세제곱센티미터/세크다 라고 했어요. 지름이 50cm가 될 때는 반지름은 당연히 25cm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DT분의 DR로 정리해 볼까요? 나눠주면 되지요. 해서 4파이 R제곱 분의 DT분의 DV인데, DT분의 DV는 100, R은 25, 이렇게 대입을 하면 값은 4파이 곱하기 25의 제곱 분의 100,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위에 100을 4로 나누면 25니까 분모에 25 하나 약분하고 치우면 25파이분의 1 하고 나오지요. 길이를 표시하는 단위는 센티미터였어요. 시간을 표시하는 단위는 초, 세크였어요. 그렇죠? 해서 답은 25파이분의 1 센티미터/세크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갈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오른쪽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동차 A가 이렇게 이쪽 도로에 있고 자동차 B가 이쪽 도로에 있어요. 그 두 개의 도로가 교차점 C에서 만나고 있어요. 교차점에서 자동차 A까지 거리를 X라고 표기를 하고 교차점에서 자동차 B까지의 거리를 Y라고 표기를 하고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Z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자동차 A는 서쪽 이렇게 왼쪽으로 오고 있어요. 서쪽으로 90km/h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자동차 B는 북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km/h의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차로 쪽으로 두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겠죠. 그렇죠? 거리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자, 그럴 때 교차로에서 자동차 A가 60m 단위 주의하세요. 속도는 킬로미터 단위로 줬어요. 거리는 60m, 미터 단위로 줬어요. A까지의 거리가 60m, B가 교차로까지 80m에 접근했을 때 그 순간입니다. A는 교차로에서 60m까지 접근하고 B는 교차로에서 80m까지 접근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순간에 두 자동차가 서로 접근해가는 속도, 그러니까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어떤 비율로 작아지고 있냐, 이걸 묻는 거죠. 그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금방 설명한 대로 교차로에서 자동차 A까지 거리 X라고 뒀습니다. 교차로에서 자동차 B까지 거리 Y라고 뒀어요.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 Z라고 줬어요. 서쪽, 북쪽이라고 했으니까 정서방향, 정북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교차로는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각이에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X도 Y도 Z도 시간 t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Z제곱을 미분하면 어쩌고의 제곱이에요. 연쇄법칙을 씁니다. 2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미분해서 곱하고 는 오른쪽 X제곱을 미분하면 역시 어쩌고의 제곱 2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X를 미분해 곱해야 되고 Y의 제곱도 Y가 함수니까 어쩌고의 제곱 미분하면 2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Y를 미분해 곱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가볼까요? 그래서 2는 약분해서 치우고 정리하면 Z dt분의 dZ는 X dt분의 dX 플러스 Y dt분의 dy가 됐죠. 이제 대입합니다. 자동차 A는 교차로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동차 B는 교차로를 향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 Z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비율은 마이너스로 표기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dt분의 dx는 A의 속도 90km였으니까 마이너스 90 dt분의 dy 자동차 B의 속도는 역시 줄어들 거니까 부호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100 어렵지 않죠? 1km는 1000m입니다. 그러니까 X가 60m 되는 순간 하는 것은 0.06km Y가 80m 되는 순간은 0.08km 그렇죠? 그렇다면 그 순간의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각각 대입합니다. X에다가 0.06, Y에다가 0.08 대입하면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Z는 루트 0.06의 제곱 플러스 0.08의 제곱이에요. 계산하면 0.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할 값이 다 정해졌습니다. 대입합니다. z 대신에 0.1, 그렇죠? x 대신에 0.06, y 대신에 0.08, dt분의 dx 자리에 마이너스 90, dt분의 d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00, 전부 킬로미터 단위로 맞춰준 거예요. 예,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3.4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dt분의 dz를 구할 거니까 0.1로 나눠주면 되죠. 다시 얘기하면 양쪽에다가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dt분의 dz는 마이너스 134km/h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관련 비율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볼까요? 이번에는 교재의 3장 9절입니다. 선형근사와 미분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도함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도함수를 응용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근사 그리고 미분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이번 시간에 더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선형근사.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 미분계수를 배웠죠. f'A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a 플러스 h를 이 극한 계산하는 과정에서 x라고 치환해서도 계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값으로 유도할 수 있죠. 그렇게 변수 x를 사용하면 이 극한은 어떻게 치환이 되던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렇다면 h는 넘겨서 x-a가 되니까 x-a분의 그럼 분자는 fx-fa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리미트라는 것은 극한 x가 a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면 하는 뜻이에요. 그때 극한 오른쪽에 쓴 값, 그 값이 어디론가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점점 f'a를 향해 가까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우리는 f'a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a의 근사값이 x-a분의 fx-fa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값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양쪽에 같은 값을 곱해줘도 그 결과가 역시 비슷해요. 분모에 있는 x-a를 양쪽에 곱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은 fx-fa가 될 거고 왼쪽은 곱해서 f' 곱하기 x-a가 되죠. 그렇죠? 역시 비슷한 값이니까 양쪽에 fa를 더해줘도 비슷해져요. 결과가.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와 뭐가 비슷하냐?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이 값이 비슷하다라는 근사식을 얻었어요. 그렇죠? 이 근사식을 fx라는 함수에 a라는 점에서의 오른쪽 보니까 x의 1차식이에요. 그렇죠?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만들어진 근사식이다라는 뜻으로 1차 근사식 이렇게 부릅니다. 1차라는 것을 다른 말로 리니어 선형이라고도 합니다. 해서 이 근사식을 선형 근사식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보니까 fa 플러스 f'a 곱하기 x-a를 y라고 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접선의 식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접선의 식을 가지고 근사시킨 거다라는 뜻으로 역시 접선 근사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사식을 1차 근사식, 선형 근사식, 접선 근사식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럴 때
이 y라고 두면 접선의 식이 되었던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이 값을 우리는 lx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 L 하는 것은 linearization이라는 뜻입니다. 선형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해서 이 값을 lx라고 쓰고 lx를 fx의 a라는 점에서의 선형화다. 이렇게 불러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a는 1에서 주어진 함수 fx가 루트 x 플러스 3일 때 fx의 선형화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루트 3.98하고 루트 4.05의 근사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선형화 어떻게 생겼죠? lx라고 썼고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근데 a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선형화가 f1 플러스 f'1 곱하기 x-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f1하고 f'1을 계산해야 되니까 우선 미분해야 돼요. fx는 루트 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우리 연쇄법칙 배웠죠? 2루트 어쩌고 분해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어쩌고가 x 플러스 3이니까 미분하면 1이지요. 해서 f'x는 2루트 x 플러스 3분의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f1과 f'1을 구할 수 있어요. 1을 대입하면 됩니다. f1은 루트 1 플러스 3, 2지요. f'1은 2루트 1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이지요. 그렇다면 lx는 f1 플러스 f'1 곱하기 x-1인데 f1은 2였어요. f'1은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lx는 2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x-1 그렇죠? 이걸 전개하면 4분의 x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1차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형화를 구했습니다.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 선형화가 무슨 뜻이었어요? 주어진 함수하고 비슷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주어진 함수는 루트 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사식을 루트 x 플러스 3은 뭐하고 비슷하냐? 4분의 x 플러스 4분의 7과 비슷하다라는 식을 얻었죠. 자, 여기에서 얻은 근사식을 잘 살펴보세요. 루트 안에 어떤 값을 3 플러스 세모 이렇게 고쳐놨다면 그 루트를 계산할 게 아니고 그것의 근사값을 1차식으로 쉽게 4분의 1 곱하기 세모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루트 3.98을 루트 안에 있는 3.98 3 플러스 얼마라고 고칠 거예요. 3.98은 3 플러스 0.98이죠. 그러니까 세모가 0.98인 거죠. 그러면 4분의 1하고 세모 0.98을 곱하고 4분의 7을 더하면 근사값이 되죠. 그렇죠? 이제 계산이 다 됐죠. 0.98은 100분의 98입니다. 4분의 1하고 곱하면 400분의 98. 거기다가 4분의 7, 통분하면 400분의 700이지요. 더해주면 400분의 798. 약분하면 200분의 399다.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연습할까요? 루트 4.05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4.05는 3 플러스 1.05. 그렇죠? 이번엔 세모가 1.05가 됐어요. 세모 대신에 1.05를 대입해주면 근사값 4분의 1 곱하기 1.05 플러스 4분의 7이다. 1.05는 100분의 105입니다. 그렇다면 400분의 하고 통분하면 400분의 105 플러스 400분의 700. 얼마인가요? 400분의 805가 되네요. 5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주면 80분의 161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선형 근사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가볼까요? 두 번째 얘기는 어떤 함수의 미분이라는 거예요. 미분, differentia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자, 어떤 함수 y는 fx가 주어졌을 때 우리 그 도함수도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가볼까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h는 그냥 어떤 문자를 쓴 것뿐이니까 꼭 h라고 쓸 필요 없어요. 0으로 갈 거니까 작은 값이다 라는 뜻이고, 그런데 변수를 x라고 표기를 했으니까 이 함수에 그렇다면 얘는 x가 조금 증가한 양이지요. 어떤 변수가 증가한 양을 그리스 문자 델타를 써서 델 x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x의 증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델 y라고 하면 y의 증분이에요. 자, 그러면 h를 델 x라고 바꿨으니까 이 극한을 전부 h를 델 x로 다 바꿔서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리미트 델 x가 0으로 갈 때 델 x분의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역시 리미트는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니까 리미트를 치우면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이 f'x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요. 점점 가까이 갈 거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f'x는 델 x분의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기술을 씁니다. 비슷하니까 양쪽에 똑같은 값 델 x를 곱해줘도 비슷해요. 자, 그러면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하고 f'x 델 x가 비슷한데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는 x가 x에서 x 플러스 델 x로 증가했을 때 y의 증분이지요. 그러니까 델 y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델 y라는 것은 이 값은 f'x 델 x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y의 증분하고 비슷한 값을 봤어요. y의 증분 델 y와 비슷한 값 f'x 델 x를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dy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y의 미분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졌던 임의의 함수 y는 fx에 대해서 y의 미분이라는 것은 그 식을 가지고 dy는 f'x 델 x 이렇게 정의한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립변수 x가 있어요. 그 독립변수 x를 하나의 식으로 갖는 함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도 하나의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y는 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익히 알고 있지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하면 fx는 x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f'x는 1이다 라는 걸 알지요. 그러면 y는 x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것도 함수니까 그 함수의 미분 dy를 생각할 수 있는데 y가 x니까 이 함수에서는 y하고 x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dy는 당연히 y를 x 같다고 놓으면 dx하고 같아요. 그렇죠? 근데 dy는 y의 미분이고 조금 전에 정의하기를 그 y의 식 fx를 미분해서 f'x 거기다가 x의 증분 델 x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fx는 x니까 f'x는 1입니다. 그렇다면 f'x 델 x는 1 곱하기 델 x 1은 곱하나만 하죠. 델 x지요. 다시 얘기하면 델 x하고 dx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어떤 함수의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그 변수를 식으로 해서 만든 함수에 대해서는 결국 미분과 증분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임의의 함수
y는 fx에 대해서 미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dy는 f'x del x였지요. 근데 x는 독립변수니까 del x는 dx지요. 그러니까 f'x del x는 f'x dx지요. 그렇죠? 예, 해서 앞으로는 어떤 함수의 미분 dy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f'x dx를 쓰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양변을 dx로 나눠서 우리가 일찌감치 배웠던 도함수의 기호를 다시 한번 유도할 수 있어요. f'x는 양변을 dx로 나눠주면 dx분의 dy하고 같지요. 그렇죠? 우리는 도함수 기호를 쓸 때 일찌감치 이렇게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 dx분의 dy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 같았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미분이 뭔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이 곡선이 식이 y는 fx입니다. 그때 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때 x의 값이 x입니다. 이 x의 값을 조금 증가시켰어요. del x만큼. 그래서 x의 값이 x 플러스 del x로 바뀌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x인 요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걷어요. 자, 그럼 우리 미분을 통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f'x다라는 거 알죠? 근데 지금 보니까 f'x는 dx분의 dy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것이 dx분의 dy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요만큼 가로는 x가 x에서 x 플러스 del x로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양이 del x지요. 근데 그 값은 dx와 같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이렇게 이만큼 가로분에 그때 증가한 이만큼 세로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죠? 가로는 dx입니다. 그런데 기울기는 dx분의 dy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dx분의 세로라는 게 dx분의 dy가 돼야 되니까 결국 세로라는 값이 dy하고 같아져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dy는 요만큼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높이만큼이에요. 그게 dy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얘기는 그럼 이런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요 점을 참값으로 찾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찾으려니까 좀 곡선의 식이 복잡할 수 있죠? 어려워요. 그래서 접선을 그어서 여기 접선에서 요 값을 근사값으로 썼어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값을 참값으로 쓰고 이 값을 근사값으로 썼다면 참값과 근사값의 그 차이가 오차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오차가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의 이 높이네요.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dy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그림 상황을 가지고 참값과 근사값을 찾는다면 dy가 오차 역할을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dy를 y의 오차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그림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풀고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할게요. 구의 반지름이 21cm로 측정됐는데 자를 가지고 측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때 오차가 0.05cm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자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반지름으로 사용해서 믿고 부피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반지름에 오차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가지고 부피를 계산하면 부피에 오차가 생기죠. 그렇죠? 그 부피의 오차가 얼마냐? 이게 문제예요. 가볼까요? 9의 부피는 V는 3분의 4 파이 R 3승. 그렇죠?
그렇다면 V라는 함수는 독립변수가 R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V의 오차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함수의 오차니까 그 함수의 미분 dV가 되지요. 그렇죠? 근데 dV는 V의 미분이니까 이제 정의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예, V 프라임 거기다가 독립변수 R의 미분 dr 갖다 곱한 걸로 정의가 됐죠. 그렇죠? 근데 V 프라임은 이제 R을 가지고 3분의 4파이 R 삼승을 미분한 거니까 3 나가서 약분되고 4파이 R 제곱. 그렇죠? 해서 V 프라임이 4파이 R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dr 갖다 곱해서 dV는 4파이 R 제곱 dr. 그렇죠? 근데 dr은 역시 R의 오차입니다. 그렇죠? R의 오차니까 0.05. 그렇죠? 해서 0.05 대입해주면 되고, R은 측정을 했는데 21cm가 나왔어요. 그럼 대입하면 되지요. 그래서 dV는 4파이 곱하기 21의 제곱 곱하기 0.05. 0.05는 100분의 5인데 약분하면 20분의 1. 그렇죠? 그럼 거기다 4 곱하면 5분의 1. 그렇죠? 그리고 21은 제곱하면 441. 앞에 파이가 곱해져 있었으니까 전체의 값은 5분의 441파이. 근데 단위는 뭔가요? dr 단위가 센티미터, r제곱 단위가 r이 센티미터니까 제곱이면 제곱 센티미터. 그럼 센티미터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dv, v의 오차는 5분의 441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어렵지 않죠? 예. 오늘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